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한의사 박태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단순한 물 한 잔이요. 사실은 수억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독 주스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몸속 독소를 없앤다고 해서 각종 약초를 갈아 마시거나 건강보조제를 구입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화려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깨끗한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물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혈액, 림프액, 소화액, 심지어 뇌까지 모두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거나 잘못 마시면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병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늘 피곤하다. 머리가 무겁다. 소화가 안 된다. 피부가 칙칙하다. 이런 증상들이 알고 보면 물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해독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해독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잘 배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해독입니다. 그런데 이 해독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충분해야 간과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땀과 소변으로 독소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물을 잘못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본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늘 피부가 건조하고 변비가 심해서 약국에서 변비약을 달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하루에 국물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 보리차까지 마시니까 자신은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순수한 물은 하루 500ml도 채 안 되더군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만성 탈수 상태였고 그로 인해 장운동이 느려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피부까지 칙칙해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전후 공복에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알려드렸더니요. 2달 만에 변비가 거의 사라지고 피부톤도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해독 주스보다 강력한 해독제가 바로 물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독 주스는 잠깐의 효과일 수 있지만 물은 매일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희석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은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시죠?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마셔야 해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단순히 많이 마시면 되는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물도 잘못 마시면 부종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심하면 전하트륨혈증 같은 위험한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물을 해독제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온도, 네 번째는 물의 종류, 마지막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깨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니지만 약보다 먼저 쓰여야 할 치유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부터 물을 통한 해독과 치유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해독 주스나 고가의 영양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대로 된 물을 마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커피도 마시고 보리차도 마시고 밥 먹을 때 국물도 먹으니까 나는 물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액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물은 따로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 끓여서 오래 식힌 물, 심지어 국물처럼 염분이 많은 액체는 갈증을 해소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걸 제가 진료실에서는 풍요 속의 결핍이라고 설명합니다. 먹는 건 넘쳐나지만 정작 세포가 필요로 하는 순수한 물은 부족한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만성 탈수입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갈증을 느낀 시점에는 이미 몸속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갈증 신호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만 물을 찾는다면 늘 탈수 상태로 살아가는 셈입니다. 만성 탈수가 이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림프액이 잘 흐르지 않아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장운동이 둔해져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진해지며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오후만 되면 발이 붓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다 물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은 늘 피곤해서 건강보조제를 몇 가지씩 드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물을 정말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커피를 3잔이나 드셨거든요. 하지만 검사해 보니 이분은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커피는 인뇨 작용이 강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제가 커피 대신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낮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피로가 줄고 소화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셨는데 왜 여전히 세포 검사에서는 탈수라고 나오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물을 잘못 마신 겁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물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을 마셔도 금방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고 몸은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나눠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만성 탈수의 신호는 아주 다양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입 냄새가 심하다면 물 부족일 수 있습니다. 변이 딱딱하고 배변이 힘들다면 이것도 물 부족입니다.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강하면 탈수 신호입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거나 머리가 무겁다면 이것도 물 부족을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각질이 잘 생기거나 눈이 뻑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만성 탈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탈수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속 수분 비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몸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노인의 질병 절반은 물만 잘 마셔도 예방할 수 있다고요. 결국 잘못된 물 습관이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막아버립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림프가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장운동이 둔해지면 독소가 쌓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해독 주스를 찾기 전에, 보약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올바른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서 진짜 해독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5가지 원칙입니다. 타이밍, 양, 온도, 종류,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최고의 치유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물은 언제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꼭 드셔야 합니다.
밤새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이때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장이 깨어나면서 대변이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위장을 준비시켜서 소화를 돕고 과식을 예방합니다. 반대로 식사 도중이나 직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오후 활동 중간중간입니다. 이때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소량씩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을 조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입니다. 하루에 몇 리터를 마셔야 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60 곱하기 30해서 하루 1800ml, 즉 약 1.8리터가 기본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라면 더 필요합니다. 커피나 술처럼 이뇨작용이 강한 음료를 자주 드신다면 그만큼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거나 고단백 식사를 자주 하는 분들도 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무리하게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억지로 많이 마시기보다 내 몸에 맞게 조금씩 자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온도입니다. 물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와 장을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하고 냉증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 좋고 낮에는 실온의 물, 저녁에는 다시 따뜻한 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생체 리듬에 맞게 온도를 조절하면 해독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네 번째는 물의 종류입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해독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수돗물은 안전하게 소독되지만 염소 냄새나 오래된 수도관 문제로 인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물은 세균이나 불순물은 걸러내지만 필요한 미네랄까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하기는 해도 텅 빈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물을 권합니다. 깊은 지하 안반수나 산에서 나오는 약수 또는 미네랄을 적당히 보존한 정수기 물이 좋습니다. 생수를 드실 때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에서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미네랄이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그날그날 신선하게 마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음식이자 약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벌컥벌컥 들이키기보다 침과 섞이도록 천천히 씹듯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침 속에 있는 소화 효소가 활성화돼서 세포가 물을 더 잘 흡수합니다. 또 물을 마실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이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고 독소를 씻어낸다고 생각하면서 마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타이밍에 알맞은 양을 미지근한 온도로 좋은 물을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지키면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최고의 해독제가 됩니다. 해독 주스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먼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치유법이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만성 탈수라는 말을 드렸는데요. 그냥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조금씩 수분이 모자라서 각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지만 서서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피 속의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혈관을 타고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노폐물도 쌓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찌꺼기가 달라붙어 동맥경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과 소화기관이 약해집니다. 장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야 연동운동이 원활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힘들어집니다. 단순히 변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 속에 독소가 오래 머물면서 대장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화액도 물이 재료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소화불량, 속쓰림, 가스 차는 증상이 더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피부와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각질이 잘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도 물 부족 때문입니다. 피부는 몸속 수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 입이 마르고 입 냄새가 나는 것도 물 부족의 신호입니다. 눈이 자주 뻑뻑하거나 침이 부족해 음식 삼키기가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위축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머리가 멍한 상태, 흔히 말하는 브레인 포그가 생깁니다. 실제로 가벼운 탈수만 있어도 업무 능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두통도 물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림프액이 물을 원료로 해서 흐르는데 물이 부족하면 림프순환이 막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염증이 잦아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몸이 잘 붓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것도 결국 수분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이처럼 물 부족은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의 기능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병의 절반은 물만 잘 마셔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제대로 마셨을 때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배변이 원활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이 자극돼서 변이 부드러워지고 변비가 개선됩니다. 둘째, 피부가 맑아집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피부톤이 환해지고 탄력이 살아납니다. 셋째, 피로가 줄어듭니다. 세포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니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넷째,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줄어듭니다. 뇌 안의 수분이 충분해야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고 다이어트 효과를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물만 바꿨을 뿐인데 변비가 사라졌다, 피부가 환해졌다, 머리가 맑아졌다, 피로가 줄었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물의 힘입니다. 여러분 해독 주스를 찾기 전에 물부터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해독제로 만드는 원칙을 아셨다면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권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세요. 이것은 하루를 여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밤새 응축된 혈액을 맑게 하고 장을 자극해서 대변이 잘 나오게 도와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물을 천천히 드세요. 특히 점심과 저녁 사이에 피곤함이 몰려올 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커피보다 더 효과적으로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컵에 나눠서 침과 섞이도록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셋째, 외출할 때는 꼭 텀블러에 물을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르면 그냥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드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카페인이나 당분이 들어 있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습니다. 텀블러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다니면서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해독의 시작입니다. 원하신다면 레몬 조각을 살짝 넣으셔도 좋습니다. 레몬에 있는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이 물의 흡수를 더 잘되게 하고 몸의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넷째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 물 한 잔은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니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물을 마실 때는 마음까지 함께 하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내 몸속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세포 하나하나를 적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의식적인 습관은 우리 몸이 물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선택이지만 물은 필수입니다. 물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물을 바꾸면 혈액이 바뀌고 혈액이 바뀌면 세포가 바뀌고 결국 내 몸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독 주스나 값비싼 영양제를 찾기 전에 물 한 잔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고 낮에는 공복에 미지근한 물로 세포를 적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몸은 정직해서 곧바로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가 환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시니어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물 한 잔으로 몸을 치유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